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니로 이수진님 가을 소풍 너무 즐거웠어요. 뭐 선물도 가지고 오셨던 그 이수진님이신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추운 날씨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헬마 임경민 작가는 프리하이킥, 뉴스 신세계 확장판까지 거의 뭐 1시간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 아유,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네. 추위를 녹일 정도의 분위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뻔한 말씀을 클리셰라고 하죠. 네. 예. 정말 근데 그랬습니다. 이 클리셰가 그냥 클리셰가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다. 와주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게 유튜브를 통해서, 미니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02로 전화 꼭 받아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인요한, 소위 귀화, 특별귀화 1호다. 이렇게 네. 알려진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인선에 상당히 난항을 겪는다라고 알려졌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이고 4대에 걸쳐서 교육활동, 의료활동을 해왔던 집안 출신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 귀화 1호이기도 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또 거론이 됐었습니다. 오늘 여당 최고위를 통해서 공식 임명이 됐는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 유명한 얘기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 말을 인용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가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그런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 귀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그렇게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본인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데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임 교수가 앞으로 소장을 맡게 될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라고 강조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활동 기한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2월 연말만 넘어가더라도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들이 뛰는 총선 국면으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천 기한을 맞춰서 내년 1월 전에는 혁신위원회 활동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 열어놓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당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따질 때 중요한 거는 그럼 혁신위가 무엇을 대상으로 전권을 행사할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 위원장만 선임이 돼 있고 혁신위원도 아직 인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당 안팎에서는 애초에 넘겨줄 전권이 김기현 지도부에 없다라는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의구심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잘된 인사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눈에서 변화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내놨고요.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하고 했었던 단독 인터뷰에서 한 달만 버티면 총선 전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주일을 버티기 위한 시간 벌기용 혁신이다. 이렇게 또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 교수가 박근혜 정부 때도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직위에 거론이 됐었는데 마땅히 특별하게 한계 없었다라고 하면서 한계가 있는 인사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 교수의 발언과 관련된 과거 발언과 관련된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취임 일성으로 일단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준석도 포함되냐? 유승민, 이준석도 포함되는 거냐 그 질문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야당을 향해서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선을 좀 긋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간조선하고 오늘 인터뷰한 게 공개가 됐는데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에 대해서 내부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당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하고 흠집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기준점이 윤석열 정부와 당을 망하게 하는 공격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무조건 다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합이 중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력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골라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와 용산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사이에 분명히 갭이 존재하거든요. 그 갭을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교수 인류한 위원장이 정책적 소신이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혁신위원장은 공천혁신뿐만 아니라 노선의 혁신까지도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노선의 혁신에 민간보험, 사보험, 의료보험의 사보험을 도입을 해야 된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했던 인유한 교수의 그 정책적 소신,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적 소신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서대문 갑에서 국회의원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천혁신 등 당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과 용산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 사이의 갭을 메꿔나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책적 소신은 정부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국민의힘에 투영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민주당 쪽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식 중단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했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다가 지난달 18일에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갔었고 그 이후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한 겁니다. 첫 메시지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걸 이어갔는데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꺼냈고요. 동시에 당 내를 향해서는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추가 설명을 했는데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이 대표 확고한 의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자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난 3자 회동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자 이렇게 응할 걸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라고 하면서 순방 중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3자 회동이 먼저여야 될 이유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면서 이제 우회적인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내각 총사퇴 이거는 이 단식을 하면서도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요. 내부를 향해서는 단결을 얘기를 했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3자 회담 역제안을 해서 공이 결과적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실로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좀 밀린다 싶거나 또는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관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일관성에 이념에서 민생으로 휙 바뀔 때도 그렇고 일관성을 기대하면서 대통령의 행보를 예측하면 틀린다.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게
본인이 힘을 갖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판단의 기준이신 분이라서 저는 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녀와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대통령실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뒤에 곧바로 사실상 이 인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또 즉각 수리가 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발빠른 사표 수리 자체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하는 거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꼼수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녀 학폭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지난 18일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본인이나 혹은 대통령실에게 이미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신속한 인사조치 자체가 이 문제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내놨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김 전 비서관도 별도의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학폭 처리했던 학폭위 처분 그 강제 전학이 아니라 학급 교체가 있었던 이 처분 그리고 처분 과정에도 부당하고 위법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피해 학생 측 황태륜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홍태륜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오늘 보도를 보면 가해 학생의 폭행이 지금 학폭위에 최초에 신고된 건 2건이라고 하는데 한 건이 더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영호 의원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한 폭력이 몇 건이 있었던 겁니까? 예, 3건이 맞습니다. 아, 3건입니까? 예,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행위의 발생 시점은 네. 7월 10날 그리고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후입니다. 예. 그러나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전에도 같은 내용과 방식의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3번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단은 지금 신고 당시에는 2개의 학교폭력 행위만 신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전 행위에 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과 저 역시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7일 날 방과 후 학교 수업 전과 후에 2차례 폭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황태륜 변호사님의 일방적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그리고 저 역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네.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이전 학교폭력 행위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이에 관하여 상세히 질문하며 파악하였습니다. 어. 심지어 가해 학생에게도 관련 사안을 질문하고 확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제가 가해 학생의 입장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판단이 돼서 네. 생략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심의위원회 당일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이 학폭 처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던데요? 2건만 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았나요? 학급 교체 처분?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는 그 부분이 저는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심의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것 자체가 예. 아니요.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분 사유에서 빠진 것.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지속성이 1점이 나왔어요. 원래 0점에서 4점까지가 그 학폭 평가 지표 각 지표별로 0점에서 4점까지가 나오고 5개 평가 지표가 있는데 고의,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지속성 이렇게 5가지더라고요. 근데 지속성이 3건이나 있었으면 지속성에서 1점이 나왔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의문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 3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지속성이 1점이면은 낮음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네. 낮다라고 평가될 소지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10날과 7월 17일 사이에 일주일의 시차가 존재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각 행위가 단절된, 분리된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네. 사실상 연속된 행위입니다. 음.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학년이 다르지요. 네. 그런데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방과 후 수업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방과 후 수업인 주 1회 실시됩니다. 그리고 네. 그게 7월 10날과 7월 17일입니다. 즉 가해 학생은 만날 때마다 피해 아동을 때린 겁니다. 근데 지속성이 1점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네. 근데요. 이게 고의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도 보면 네. 4점 안 나온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전체가 15점이니까. 맞습니다. 예. 고의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합쳐서 14점이라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조금 어떻게 14점밖에 안 나왔지? 지금 행위 사실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 14점밖에 안 나온 겁니까? 일단은 제가 개별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회 배점을 제가 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점 만점이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학교폭력 행위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심각성, 뭐 더할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요. 전치 구주니까요. 예, 그리고 고의성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한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잔인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네. 고의성이 감점이 될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화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를 위한 그 어떤 노력과 시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성 정도 마찬가지이죠. 사과 한 번 안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라는 의사표시 확인한 바 없습니다. 네. 학생으로부터.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지속성 이외의 다른 요소도 감점이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딱 15점이니까 16점 넣으면 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니까 강제전학 처분을 받지 않는 선에서 이 학폭을 처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 이런 네.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요. 피해 학생이나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대응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그 밖에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대단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 화장실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리코더 수업은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교우 관계와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전과 똑같이 학교 다니고 네. 피해 학생이 앞으로 그냥 같이 지내라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지금까지 피해 학생 측 황태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